양문석이 이런 사람입니다. 막말뿐만 아니라 더한 게 있는데 뭐가 더한 게 있느냐? 그분이 집을 샀습니다. 양문석이 집을 샀다는 거야. 안산 유권자분들 잘 들으세요, 이 얘기를. 그것도 안산에 산 게 아니라 강남에 30억 넘는 집을 샀어요. 액수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 기억나세요? 문재인 정부 후반에 대출을 못하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? 왜?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고 대출을 완전 100% 금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집 사려고 할 때 대출을 전면적으로 사실상 못하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? 네. 여러분, 우리는 그 말을 지켰죠? 네. 어딜 가도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도 집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주담 대출 못 받았죠? 네. 우리는 지켰죠? 네.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. 아들 부동산 대출을 못 받을 때 누가 받았느냐? 양문석이 받았다 이 얘기예요. 바로 그때 민주당 정권의 관계자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대학생 딸을 사업자 등록시켜서 사업자금을 쓴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아갔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그때 대출을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. 그때 이 사람들은 딸이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서 사기쳤다 이거야. 속여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대출 받아갔습니다. 여러분, 그 돈 진짜 상공인들, 진짜 소상공인들, 어려운 분들이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. 그런데 돈을 딸 내세워 사기쳐서 대출 받아갔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겁니까? 아닙니다. 여러분, 조국 대표가 왜 박은정 같은 사람 정리 못하는지 아십니까? 왜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같은 사람 정리 못하는지 아세요? 자기가 더하기 때문이에요. 박수! 그러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에 비하면 양문석은 세 발의 피다. 박은정 세 발의 피다. 조국에 비하면은 조국의 범죄 사실에 비하면 박은정 세 발의 피다. 그 얘기입니다. 음. 아이고 야곱님 손이 차고 배민신 암기법 첫 글자 따서 손이 차고 배민신 잊지 마세요. 예.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정말 이 양문석을 찍으면 안산갑의 그 유권자들은 정말 정말 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이게 왜 이게 심각하냐면 이런 거예요. 자, 양문석이 지금 대출을 갖다가 11억을 받았는데 지금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. 첫 번째는 뭐냐? 그때 당시에는 제1금융권이건 제2금융권 간에 전면적으로 대출을 금지했던 시절. 왜? 부동산을 잡는다는 명목 때문에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대출하지 마라. 이렇게 아주 지시를 했던 시절. 아무도 대출을 못 받았어. 근데 양문석이 11억을 갖다가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, 제3금융권에서 그걸 받았다는 건 뭐예요? 그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거지. 음, 불법 대출이라는 거야. 법을 어겼다. 이건 뭐가 있다.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게 첫 번째. 자, 두 번째는 뭐냐? 그 대출을 받을 때 자기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딸 이름으로 받았는데 그 딸이 그때 성인은 성인인데 학생이었어. 18세 이상은 됐지만 그때 대학생이었어. 자, 대학생이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? 대출 받을 수 없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? 그 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만들었어요. 여러분, 사업자 대출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? 저는 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. 사업자 대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. 음. 자,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하나 만들어 갖고 그러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?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정말 서류가 한 20개 됩니다. 그 20개 서류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. 뭐 매출이 얼마냐? 거래처는 지금 어디를 두고 있느냐? 너희들 뭐 자산이 얼마고 뭐 종업원이 몇 명이고 자관 이 사업자 대출이 쉬울 거 같죠? 서류가 20개예요, 20개.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. 그렇게 해 갖고 그걸 본사까지 컨펌을 받아야 돼.
이게 은행에 들어가갖고 그 지점에서 해주는 게 아니야. 이게 11억, 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받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. 이거 받아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. 자, 대학생 그 사업자 등록증에 그게 뭐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개인 사업자면 주민등록이 뜨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애가 어리다는 게 나오잖아. 그 어린애를 믿고 무슨 놈의 그 11억을 줄 거야. 이거 불법 대출입니다. 또, 자, 사업자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얘가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잖아, 실질적으로. 그러면 그게 껍데기라고, 깡통 사업자라고, 깡통 사업자. 그냥 사업자 등록은 내기 쉬워. 그냥 이렇게 신고만 하면 그냥 2, 3일 만에 쭉 나와요. 그 깡통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거기 매출도 없어, 뭐 뭐도 없어, 뭐 매입도 없고 매출도 없고 그게 다 없을 거 아니야. 그걸 갖고 어떻게 11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거지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자,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알았느냐? 이 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? 등기부 등본에 그게 나와요.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이 건물이 있을 거잖아, 지금. 그 30억 넘는, 그걸 부동산을 샀다고 그러잖아. 그러면 그 집원에 가서 이 떼어보면은 거기 대출, 그 대출이 지금 11억을 받았잖아요.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? 새마을금고에서 그 압류,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했으니까 11억보다는 더 올려잡잖아. 그게 13억. 13억의 그 권리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쳐놓은 거야. 왜냐면 안 갚으면은 우리가 이제 가져간다 이거지. 13억을 갖다 여기서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사람 이름이, 그 당사자 이름이 뭐냐? 양문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서 그걸 갖다가 미리 이제 안전장치를 해놓은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대학생 딸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양문석이 안 받았다는 게 명확하죠. 그죠? 이 새마을금고가 거래 당사자가 양문석이 아니라 그 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. 그런데 보세요. 그러면 이자를 갖다가 한 달에 한 1,000만 원쯤 내야 돼. 1,000만 원쯤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자를 대학생이 1,000만 원이 있어 매달 1,000만 원씩 어떻게 내? 예? 1,000만 원씩 갚을 수가 없잖아. 원금, 이자 이렇게 상환을 갖다가 한다 생각했을 때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갚을 수가 없잖아. 그럼 그 누가 갚아준 거야? 엄마 아빠가 갚아주게. 양문석이나 양문석 와이프 돈으로 그걸 해결했겠지.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 불법 증여가 되는 거야. 불법 증여, 세금 탈루. 예. 왜? 아니, 명의는 딸 이름으로 해놓고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받았는데 그 반환은 누가 한 거예요? 딸이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양문석하고 양문석 와이프하고 11억을 갖다가 상환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어떻게 되죠? 명의는 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돈은 부모가 해서 그 불법 증여잖아. 어?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양문석은 지금 후보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야, 지금 이거는.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누가 고발을 해야 돼. 이 건이 이게 지금 세상에 알려졌잖아. 그럼 양문석을 고발을 해야 돼, 이걸 누군가가. 응? 시민단체가 됐건 누가 됐건 이거를 갖다가 고발을 갖다가 해달라 해갖고 경찰이건 검찰이건 고발을 해갖고 양문석이 만에 하나 개딸들이 그 조직력으로 갖고 당선이 되더라도 고발해갖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고 이게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뭐 징역형이 나오고 그러면 바로 빠찌 떨어지는 거잖아요. 조국처럼. 그러니까 얘는 돼도 빠찌를 떨어뜨려야 돼. 이 고발을 누군가가 해야 돼, 이거를. 지금 이게요,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그러고 보세요. 양문석은 그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야. 전라도 사람이야, 고향이. 그런데 지금 후보는 어디로 갔어? 아무 연고도 없는 지금 안산 갑에가 있다고. 여러분, 이 새마을금고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? 본인은 또 강남에 살아. 사는 건 강남에 살아. 이 강남 아파트니까. 사는 건 강남에 살고 태어나긴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지금 후보로는 안산에서 사는데 여러분 이 새마을금고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? 서울에 있을 것 같죠? 아니에요. 이 새마을금고 지점이 대구래, 대구. 경상도, 경상도 대구까지 가갖고 11억 땡긴 거야.
아니 여러분 이게 범죄자도 보통 범죄자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 후보 나올 상황이 아니라니까 양문석은. 지금 이걸 누가 고발을 해 갖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갈 사람이야, 감옥에. 이렇게 막 활개치고 돌아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양문석은. 그 얘기 하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 이재명이 그 후보에서 그 못 잘라내요? 음. 아니 이재명하고 양문석하고 그렇게 비교해 보면 자기가 뭐 훨씬 더 크잖아. 어? 자기가 뭐 이게 단순히 뭐 무슨 뭐 부동산을 갖다가 얼마를 튀기고 뭐 가명으로 차명으로 뭘 사고 불법 증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 지금 이재명은. 제가 어제 설명했죠. 이재명의 범죄 14건이 있다 무려 어마무시한. 예. 그 수천억 원의 대장동 백현동. 예. 그러니까 이건 세 발의 피라는 거야. 조국 마찬가지지. 조국의 어떤 그 사실 무슨 무마 사건도 있고 뭐 그러잖아. 잠깐 뭐 그런 조국의 그 범죄 사실을 보면 지금 뭐 그 박은정 정도 그 뭐 남편 뭐 이정근이 뭐 무슨 다단계 사기친 돈을 갖다가 22억 받았다. 이것도 세 발의 피거든. 조국이 생각할 때는. 야, 그 정도는 뭐 내 껌이지 뭐 껌. 이러니까 지금 이 조국 당의 현실과 이재명 당의 현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한동훈이 지금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.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원고도 없이 그 한번 보세요. 예. 한번 보시면 정말 안양에서 삼덕공원에서 딱 마이크 잡고 하는데 A4 용지도 없이 그냥 이게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한 18분, 딱 18분이더라고. 보니까. 자,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익숙해졌고 잊어버렸습니다. 조국과 이재명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. 그런 그 사람보다 자기들 기준에서는 조금 덜한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여러분, 또 있습니다.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야. 또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누구냐? 동영운 경기 화성을입니다. 예. 이 화성에 계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. 동영운 경기 화성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화성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는 사람입니다. 현대자동차에서 대관 관련한 기자하다가 대관 관련한 사장까지 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자기 회사와 관련된 정보 그거 직전에 부동산 삽니다. 호재 직전에요. 그 다음에 토지거래구역 해제 전날 그걸 군대 간 자기 아들한테 넘깁니다. 10억에 샀고 30억이 됐습니다. 아우, 아우, 아주 그냥 한탄이 나옵니다. 예. 아들에게 군대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투기의 산물을 넘겨준 겁니다. 여러분, 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? 대한민국 기준이 그걸로 충분합니까? 역시 이 사람 이재명 대표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? 못합니다.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이것보다 공이 몇 개 더 붙어야 하는 거죠.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기준을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의 기준을 정말 지하실로 끌어내렸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또 소환이 된 게 동영운이라는 그 현대차 사장을 갖다가 영입했던 그 내용입니다.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현대차 그때 이제 부사장 시절인데 정보가 막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그쪽 지역을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거기 그 뭐 삼표 레미콘인가 그 레미콘 회사 하나 있었어.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거기를. 예. 거기 이 삼표 레미콘이 그게 보면은 그 레미콘이 도시복판에 그 옛날에는 그 레미콘이 있지만 도시복판에 레미콘이 있는 게 그게 이제 점점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이거 옮겨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그 옮기는 거를 갖다가 미리 알았어. 왜? 삼성, 현대, 그래도 현대 사장, 그대 부사장이었으니까 정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허름한 연립주택을 샀대. 연립주택을 갖다가 뭐한 동을 샀겠지. 그 금액이 한 10억이라고 그러니까
한 동을 샀는데 그거 사고 불과 몇 달 만에 개발이 된 거야. 그게 무슨 시민의 숲인가? 그렇게 해 갖고 거기가 개발이 된 거야. 음.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 값이 확 뛰었겠죠. 그죠? 예, 10억이 3배로 뛰어 갖고 30억이 됐다는 거야. 그런데 지금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갖고 자기 개인의 사익을 취한 거죠. 그게 불법. 원래 내부자 정보를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자기 개인적인 이익으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사실은 이 뭐 그 증권 관련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못 하게 돼 있어요. 제가 이 증권가에서 뭐 이런 데에서 너무 잘 알잖아. 어느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건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주식을 하면 뭐 그 정보를 갖다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갖고 그거 막아 놨어. 내부자 정보를 못 쓰게 돼 있어. 그리고 기업도 똑같습니다. 기업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이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갖고 뭐를 갖다가 주식을 갖다 투자하고 막 이랬다. 그럼 바로 그 쇠고랑 차는 겁니다. 내부자 정보 절대 못 쓰게 돼 있습니다. 그 완전히 그 검찰의 그 수사 대상입니다. 그런데 이 동영우는 그 현대의 그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현대가 그 당시에 내부자 정보 그 성수동에 어떻게 개발이 될 거다. 그 내부자 정보를 얻어갖고 연립주택 허름한 걸 갖다가 10억을 주고 샀고, 그 다음에 불과 한 서너 달 만에 그게 플랜이 돼갖고 완전히 옮기면서 거기가 뭐 무슨 시민의 숲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고,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 30억이 팍 뛰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범죄. 자, 두 번째 범죄는 뭐냐? 자, 정부에서 그 성수동 지역이 그 뭐 시민의 숲으로다가 개발한다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 투기가 과열이 돼 갖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구역을 정했느냐 하면 부동산의 그 과열을 막기 위해서 토지 거래 구역으로다가 묶어 놓은 거야. 토지 거래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 살아야 돼. 사람이 살아야 돼 거기.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는 절대 못 해 놓는 거야.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만 그 부동산을 갖고 있게끔 그게 뭐냐 토지 거래 그 제한 구역이라는 겁니다. 그랬는데 이것도 그 현대에 그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. 이것도 미리 취득을 했어. 정보를 얻었어. 몇 월 며칠부터 이거는 금지구나. 더 이상 못 하는구나. 이 소유권 이동을 할 수가 없구나. 왜? 거기 살지 않으면 소유권 이동이 안 되는구나. 이거를 갖다가 깨달은 거지. 그거를 갖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? 그 바로 전날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이 지역은 실거주자 아니면은 소유권 이동이 안 됩니다. 이렇게 발표가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러면 언제 했느냐? 바로 그 전날. 딱 하루 전날. 하루 전날 누구한테 줬느냐? 그때 당시에 군대에 있었대. 아들이 군대에 있었는데 그 군대에 있는 아들의 명의로 바꾼 거야. 그 연립주택을. 아들의 명의로 바꾼 거야. 그렇게 해갖고 그게 징여를 한 거지, 그냥. 왜? 그 하루가 지나버리면 징여가 안 되잖아. 왜? 거기 살아야 되니까. 거기 살 수는 없잖아. 음. 그렇게 해갖고 이 얘기입니다. 그 군대 간 아들한테 넘겨서 한동훈 왈 아들이 군대 저녁 선물로 30억짜리 투기를 한 투기를 한 그 연립주택 30억짜리 투기를 한 연립주택을 갖다가 아들한테 줬다. 선물로 줬다. 군대 수고했어. 잠깐 고생했어. 이러면서 줬다.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뻐젓이 경기 화성을에 나와서 이 동영훈이란 이런 인간이 그 화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어떻게 국회로 보낼 수 있느냐?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런 범죄자 집단을 갖다가 아니 국회가 무슨 범죄자 집단이야? 왜 범죄자를 갖다가 뽑아 갖고 올려는 거야? 지금 이 얘기입니다.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.